네, 안녕하세요. 현상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E7 특정 활동에서 F27, E51, E516으로 전환되면서 요구되는 소득 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정 활동이라 하면은 법무장관이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구조에 기여하기 위해서 특정 분야별로 지정해서 기업체에서 인력을 뽑아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특정 활동이죠. 이러한 특정 활동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특정 활동에서 필요한 소득 요건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체류를 하고요. 소득이 증가하면은 이 특정 요건에서 전환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F27이라든지 영주권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E5 16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E5 1과 같은 일반 영주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필요한 체류 자격별로 소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7 체류 자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E7 특정 활동 체류 자격의 종류에는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간단하게 또 알아본다면요. E7-1은 전문 인력, E7-2는 준전문 인력, E7-3는 일반 기능 인력, 그 다음 E7-4 같은 경우는 숙련 기능 인력에서 점수제로서 기능 인력들을 뽑고 있습니다. 물론 이 E7-4 같은 숙련 기능 인력은 우리가 이제 H2 같은 방문 취업 비자와 E10, E9과 같은 비전문 취업 비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장기적인 근무를 하고 통상적으로는 4년 이상을 말씀드리는데요. 점수제에 의해서 숙련 기능 인력으로 선발되는 인원들입니다. 자, 이런데 E7 특정 활동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체류 자격을 사증을 받고 들어와서 근무를 하겠지만은 특히 이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 여건이 필요한데요. E7-1 같은 경우는 GNI 80% 이상을 소득 여건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E7-2나 E7-3, E7-4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이상의 어떤 소득 여건을 자격으로 요청을 하고 있죠. 반면에 여기서 예외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종사자, 다시 말해서 E7-2 같은 분야에 요 지금 준 전문 인력에 들어가는데요. 온라인 쇼핑몰 종사자라든지 E7-3의 일반 기능 인력에 들어가는 양식 기술자는 앞에서 말한 최저임금 이상이 아니라 E7 같이 GN의 80% 이상을 소득 요건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E7 특정 활동은 국민 고용자 20% 이내에서 우리나라 기업체에 고용한 국민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직업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20% 이내에 고용을 하게 하고 있고요. 자, 여기 PPT에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첨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그러한 분야는 국민 고용의 50% 이내까지 또 그리고 특정 어떤 언어를 통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한 70% 정도까지 예외적으로 제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E7 특정 활동을 체류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4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하거나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E7에 관련된 어떤 체류 자격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만은 아무래도 E7 특정 활동 체류 자격이라 하더라도 어떤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기에는 아마 그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시는 외국인들 입장에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F2 체류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자, 물론 이 7보다는 F2 체류 자격에 요구하는 소득 부분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체류자로 기간이라든지 어떤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언어적인 어떤 조건이나 품성은 다 맞더라도 소득 요건이 맞지 않아서 체류 자격 변경하는 점은 애로점을 갖고 있는데요. F7을 보면은요, 점수제, 우수, 인재, 거주, 체류 자격이 있죠.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점수 80점 이상, 점수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각각의 요건들의 8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을 해야 되고요. GNI 이상을 가지셔야 이 F7의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GNI 이상을 체류 자격의 주체인 본인이 GNI 이상의 소득을 소득을 얻고 있다면은, 배우자 자녀들은 F7 71이라는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서 국내에서 똑같이 어떤 체류 자격의 활동이라든지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GNI 이하의 소득을, 점수는 8점 이상이더라도 소득이 GNI 이하라면은 배우자나 자녀들 같은 경우는 F1 12라는 방문 거주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 F1 12 체류 자격은 원칙은 체류 자격 외에 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F1 12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나 통상 배우자가 되겠죠. 자녀보다는 배우자가 전문 인력이라든지 준 전문 인력에 준하는 그런 자격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은 체류 자격 외에 허가를 받아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F27 점수, 우수 점수, 인재, 거주 자격에는 5가지의 세부화된 체류 자격이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상장업 법인, 우리나라의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관련된 일을 하는 계약을 해서 일을 하거나 또 계약 예정인 그런 취업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망산업 인력인데요. 자, 요거는 우리 통상 첨단 산업 분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 기술경영, 바이오, 나노, 환경, 에너지, 그 다음에 수송기계, 그 다음에 디지털 전자, 이런 종류의 유망산업 분야의 인력들을 또 F27에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가 전문직 종사자죠. 그래 E1부터 E7까지, 또 D5부터 D9까지의 체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전문 인력 자격 취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유학인재인데요. 유학인재는 앞서도 말씀드린 E1과 E7이라든지 D5나 D5에서부터 D9까지의 체류 자격으로 체류 자격이 아니죠. 그러한 학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5년 이내에 유사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유학생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잠재적 우수 인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특성화 이공계 대학이나 또는 전문 기관들, 거기서부터 석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은 F27 점수제 우수 인재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GNI 이상, 기본 점수 8점 이상인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것들은 다른 그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소득 요건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가지 한 가지 특징은 유망산업 인력은 GNI 1.5배. 자, 요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없지만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3년의 체류 기간, 아까도 말씀드린 그 업종에 그 체류 자격을 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3년의 체류 기간을 요청하는데,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으로 된다면은 그런 3년 거주 기간 자체를 면제해주는 그런 조건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F27의 점수 소득 요건은 기본 점수 80점에 GNI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망산업 인력은 1.5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F2 거주 비자를 가지고 3년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2년도 있고 5년도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3년 정도 거주하고 나면은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기간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F2 자격과 F5 영주 자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소득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7에서 영주 자격을 갈 수 있는 체류 자격은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일반적인 게 F5-1 일반 영주 자격자 그리고 F5 16이라는 점수제 우수 영주 자격자 이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F7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F5 영주 자격에서 첨단 분야 박사 같은 경우는 F5 9 아니면 일반 분야 일반 박사 같은 경우는 F5 15 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 분야 학사, 일반 분야 석사, 기능사 이상의 어떤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 같은 경우는 F5 10이라는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늘은 일반 영주 자격과 점수제 우수 영주 자격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1 일반 영주 자격의 소득 주체는 본인 및 가족입니다. 자, 마찬가지 영주 자격을 취득하면 소득이 많이 상승을 해야 소득이 F2 거주 자격이나 E9과 같은 자격보다 소득이 많이 높아야 되는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거는 본인 및 가족이에요. GNI 2배 이상이지만은 본인 및 가족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입에 GNI 1배 이상 되면은 가족 합산을 해서 2배 이상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소득지 50%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일반 영주 자격의 소득 주체의 소득 요건에 해당된다 볼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5단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F5 영주 자격이 되면은 소득 주체가 본인 및 가족의 대부분인데 또는 소득을 평가하는 것을 면제하는 어떤 체류 자격도 있고 완화하는 체류 자격도 있죠. 그런데 본인 및 가족이 소득 주체이지만은 지금 밑에 있는 점수제 우수 영주 자격하고요. 연금을 받는 영주 자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동포는 H2 체류 자격으로 영주 자격을 취득하시는 그 세 체류 자격은 주체가 본인입니다. 본인만. 쉽게 말해서 GNI가 본인의 기준에 의해서만 된다는 거니까 이 점을 반드시 잘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와서 F4 16은 점수제 우수 영주 체류 자격자인데 소득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본인이기 때문에 이건 GNI 2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F2 7과 같은 경우 점수제 우수 어떤 거주 체류 자격은 GNI 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GNI 2배로 벌써 1배 이상의 소득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에도 말씀드린 3년 이상 전문직에 종사했을 때 F5 영주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굉장히 각 체류 자격별로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2나 F5 정도로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GNI 다 1배 이상이거나 F5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이러한 소득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각각의 위치에서 체류 자격에서 근무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소득을 어떻게 더 올릴 수 있는가에 좀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소득세를 내는 소득이 근로소득도 포함되지만은 F5 영주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소득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의 소득을 높이거나 아니면 자산을 더 높여서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해서 이러한 자산의 소득을 합쳤을 때 요구하는 소득 금액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사전에 충분히 많은 시간, 오랜 시간 그러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금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잘 운영을 한다든지라는 그러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높아진 소득의 조건에 맞지 않아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소득 주체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한국 사회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 집행에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한국 사회 구성으로서의 가장 품성이 맞는가, 적합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근무하시고 살아가고 계시는 외국인들 또는 재외 동포 여러분들은 항상 소득을 향상시키고 높이는 데도 신경을 써야겠지만은 법률적인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든지 출입국 체류 자격에 위반되는 여러 가지 범법 행위를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체류 자격을 연장했을 때 내 족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E7의 어떤 체류 자격의 조건, 소득 주체하고 F2 자격, 그 다음에 F5-1과 F5-16이라는 이 세 가지 정도의 각각의 체류 자격에 요구되는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은 여기와 전멸돼서 어떤 특징들, 외국인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특징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